오늘도 저녁 식탁은 조용합니다. 딸아이 레이첼이 포크로 스파게티를 돌리는 소리만 들릴 뿐 우리 사이에는 말이 없어요. How was school today? 저도 이제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답은 늘 같아요. Fine. 그리고 다시 침묵. 한국에서 온 아버지와 미국에서 태어난 딸 사이에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어색한 침묵 말이에요. 제 이름은 김정호, 올해 58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자동차 부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1997년에 이민을 왔으니까 벌써 28년이 되었네요. 딸 레이첼은 1999년에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지은이라고 지었는데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레이첼이라고 불렀어요. 아내가 영어 이름을 따로 지어줬거든요. 한국 이름은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에서는 영어 이름을 써야 한다. 아내 수진이가 그랬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딸이 한국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1990년대 말 한국은 IMF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막막했어요. 그때 처형이 먼저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거든요. 정우야,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해봐. 부산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 제 영어 실력이라고는 헐로 생크 유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뭘 묻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형이 마중 나와서 통역을 해줬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외국에 왔구나. 말이 안 통하는 곳에 왔구나.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임신으로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저는 낮에는 처형 친구 정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다였습니다. 1999년 3월 15일 딸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세다르스에서 시나이 병원에서요.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빠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진짜 미국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아요. 딸이 태어나면서 출생증명서에는 레이철 JIUN 킴이라고 적혔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국 호적에는 김지은으로 올렸고요. 자동으로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갖게 되었죠. 지은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집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엄마 이런 말들은 한국어로 먼저 배웠거든요. 그런데 데이케어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데디 아이 완트 밀크. 어느 날 지은이가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제 영어를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는 집에서 계속 쓰면 되지 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은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영어가 주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집에서 한국어로 말을 걸면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어로 대답하라고 하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Why do I have to speak Korean? We live in America. 6살 지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영어로 하자고 했고 저는 매번 안 돼, 한국어를 잊으면 안 돼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이상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빠는 한국어로만 말하고 딸은 영어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은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딸과 친구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 번은 지은이가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꼭 보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Dad, you won't understand anyway. DONTcom.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영어를 못하는 아빠를 창피해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가게 나가기 전에 1시간, 밤에 문 닫고 나서 1시간씩 ESL 클래스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에 시작한 영어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리고 무엇보다 딸 앞에서 서툰 영어를 하는 게 더 창피했습니다. 지은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한국어를 아예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한국어로 말을 걸면 모른 척하거나 I don't understand Korean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와도 I can't speak Korean. Mom, you talk to them.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피해버렸어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 부모님과 대화조차 할 수 없다니. 한국의 뿌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심해졌어요. 지은이가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함께 보자고 하면 Dad, I don't understand what hyrsaying. It's boring. 한국 음식을 해놓고 김치찌개야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 It's too spicy. Can we just order pizza? 추석이나 설날 같은 한국 명절을 챙기려고 해도 Why do we have to do this? AMERICAN now.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지은이가 16살 때였어요. 첫 번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니 집에 데려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만날 준비를 했는데 막상 그 남자아이가 왔을 때 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Nice to meet you, sir. 그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yes, hello.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Dad, why can't you just run English properly? It's EMBARRASSING.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구나.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딸에게 창피를 주고 있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면서 왜 나는 아직도 영어를 제대로 못할까? 왜 내 딸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없을까? 지은이가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대학 진학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지, 전공은 뭘 하고 싶은지, 장래 희망이 뭔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저는 직접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UC 버클리에 지원한다네. 전공은 경영학을 하고 싶어 해. 나중에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 제가 직접 딸의 입으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늘 아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어요. 대학 입학 발표가 났을 때 지은이가 UC 버클리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축하의 말조차 제대로 전할 수 없었거든요. Congratulations 레이철. 겨우 이 말 하나 했는데 지은이는 생크스 데드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기쁨을 나누었어요. 아빠와는 기쁨을 나눌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17년 지은이가 대학에 들어간 첫 해였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끔 세탁물을 가지고 오거나 용돈이 필요할 때만 들렀어요. 그마저도 엄마하고만 대화하고 저와는 하이 데드 바이 데드 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들었어요. 대학교 동기인데 이번에는 좀 진지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데려와서 소개시켜 달라고 해봐.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는데 아내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가 아빠가 영어를 못하시니까 남자친구 소개하기 부담스럽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내 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빠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진지하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고 나서 매일 밤 2시간씩 커뮤니티 칼리지 ESL 수업에 다녔어요. 50살이 넘어서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는 게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딸과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영어 드라마도 자막과 함께 보고 BBC 뉴스도 들으면서 발음을 따라했어요. 스마트폰에 영어 공부 앱도 깔고 가게에서 손님이 없을 때마다 단어 외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연습할 상대가 없다는 거였어요. 집에서 지은이한테 영어로 말을 걸어봐도 서툰 발음과 어색한 문법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Dad, I understand what you are trying to say but. 지은이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2019년 지은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인 남자아이였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저는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어로 할 말들을 미리 써놓고 연습을 했어요. Nice to meet you, Michael. Rachel told me a lot about you. What is your major?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graduation? 이런 문장들을 종이에 써놓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이클이 왔을 때 긴장해서 준비한 말의 절반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이클이 대답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마이클이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는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This kimchi is really gram-old. How do you make it? 마이클이 김치에 대해 물어봤는데 저는 my wife. She makes. very gram-old.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빠 대신 김치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지은이의 표정에서 안타까움과 실망이 섞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돌아간 후 지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Dad, I know you are trying to run English but it's still really hard to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게에서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고 TV 뉴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은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있게 되어서 좋았는데 막상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으니까 더 어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컴퓨터 문제가 생겼대요. 마침 제가 가게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 많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Dad, can you help me with this?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컴퓨터 문제는 간단한 거였는데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와우, Dad, thank you so much. You saved my class. 지은이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컴퓨터나 핸드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최대한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21년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래도 딸이 무사히 졸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졸업 후에 지은이는 LA 시내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집에서 통근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독립하고 싶다고 해서 아파트를 구해서 나갔어요. 그때 이사 도움을 주면서 지은이와 둘이 있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었고요. Dad, I'm sorry I was so difficult when I was younger. 갑자기 지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Why sorry? 제가 물어봤더니 I know you wanted me to speak Korean but I was just. I wanted to fit in with my friends at school. I was younger and stupid. 그 말을 듣는 순간 20여 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It's okay. I understand. 저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Maybe. Maybe you can teach me some Korean words a gram AIN. I want to talk to gram around M and gram around P in Korea.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Of course. ANYTIME. 그날부터 지은이가 주말마다 집에 와서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말들부터요. 발음이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화상통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인사하는 지은이를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어머 지은이가 한국말을 하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은이는 여전히 영어가 편하고 저도 아직 영어로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이지만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지은이가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Dad, what does this Korean word mea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지은이도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걸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잘못 발음하면 고쳐주고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Dad, why you are really I am proud of you, I am gram. I'm proud of you.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최근에는 지은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2년 전보다는 확실히 영어 실력이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은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손자나 손녀가 할아버지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9살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지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민 생활 28년, 딸을 키우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한국어를 강요만 할 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여줬어야 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아버지와 딸이지만 사랑이라는 공통 언어로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 지은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Dad, I love you. Thank you for never gram IVIN gram of me.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6년 만에 딸에게서 받은 첫 번째 사랑 표현이었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지은이가 집에 온다고 했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I want to learn Korean COKIN gram so I can make it for my future family. 지은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문화를 거부하던 딸이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다니. 저도 영어로 요리법을 설명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퍼스트 유커터 김치. 이런 식으로라도 가르쳐 주려고요. 요즘 지은이는 한국어 앱도 깔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를 연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발음이 어색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민 1세대로 살아오면서 언어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은행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당황했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내 딸과 대화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아쉽고 후회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온 부모 세대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 사이의 언어 장벽은 비단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많은 이민 가정에서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가족 사이의 사랑은 같으니까요. 지은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Dad, I wish I learned Korean when I was younger. It would have been easier. 저도 마찬가지예요. I wish I learned English better when I was younger.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언어를 배워가면서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영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통해서 지은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은이도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요즘은 가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대화해요. Dad, 오늘 회사에서 meeting gram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지은이가 회사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했대요. My dad is so cool. He came to America with nothing gram and built his own business. And now HSLEARN gram English at almost 60.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영어를 못하는 아빠를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다니. 그동안 제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딸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서툴러도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전달된다는 걸. 지은이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단어를 틀리기도 하고 문법이 어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예뻐요.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요. 얼마 전에 지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Dad, I realize now that you gram away up so much for me. You left your country, your langram, you agram, your comfort zone. All for my future.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지은이를 위해 한 희생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저에게 한국어는 그리운 고향의 언어이고 지은이에게 영어는 꿈과 희망을 담은 언어예요. 이제는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면서 두 언어 모두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3개 국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남편의 언어까지.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데드, 오늘 저녁에 갈게요. 김치찌개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반은 영어 반은 한국어로 하는 말이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저는 딸과의 대화가 두렵지 않아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사랑의 다리를 놓은 우리 부녀. 이제 시작입니다.